11월 19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국정이 위기를 맞았지만 집권당은 집안 싸움에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새벽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가 지난 2달여간 전개돼 온 명태균 게이트의 결정적 장면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 가구의 평균 집값은 하위 10%의 40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는 소유한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여행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여행사들은 항공과 숙박이 결합된 에어텔 위주로 상품을 구성해 발빠르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늦장 수사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치적 부담에 따른 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또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정이 위기를 맞았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에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된 건데요. 한 대표의 쇄신 요구에 숨지기던 친윤계가 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이 위기를 맞았지만 집권당은 집안 싸움에 한창입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당무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표 가족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썼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친윤계, 그리고 당원의 개인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친한계가 맞선 겁니다. 당무 감사 요구가 이어지자 한 대표는 결국 의총장을 떠났습니다. 앞서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가족이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논란이 확산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봉합되는 듯 했던 윤한 갈등이 계파 간 대리전으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고작 당원 게시판 문제로 싸울 만큼 한가하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상대 사법 리스크에 기대 여론전에 나서면서 양당의 지지층도 총결집하는 양상인데요.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향후 전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주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전국이 혼돈의 경랑 속에 빠졌습니다. 여야가 서로 상대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 여론전에 나서면서 양당의 지지층도 총결집하는 양상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포함해 계속해서 유죄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를 거듭 압박하며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향후 전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된 만큼 검찰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저희 뉴스토마토가 지난 2달여간 전개돼 온 명태균 게이트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짚어봤습니다. 차철호 기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에 지난 9월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가 2달여간 전개된 명태균 게이트의 결정적 장면들을 짚어봤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 공천 개입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명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아울러 명 씨는 당원 명부를 입수해 세 차례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지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이 결과는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는 해서는 안 될 국정에 손도 댔습니다. 창원 산단부지 선정 개입, 대우조선해양 시찰,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육성과 김 여사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사태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심각한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 가구의 평균 집값은 하위 10%의 40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는 소유한 주택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사회의 여전한 부의 양극화 현상을 박진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 가구의 평균 집값은 하위 10%의 40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 2,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00만 원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집값이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현황을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 5,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4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1분위, 즉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1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쳐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는 약 40.5배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상위 분위의 가구에서 평균 소유 주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상위 10%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37채인 반면 하위 10%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0.98채에 그쳤습니다. 상하위 10% 간 격차는 매년 벌어져 온 가운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자산 불평등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건설업계가 급증한 공사비와 경기 침체, PF 부실 리스크 등 각종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견 건설사에 불어닥친 한파가 더 혹독한데요. 중견 건설사들은 떨어진 실적 반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업계 한파가 길어지면서 중견 건설사들도 실적 부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중견 건설사 중 코오롱 글로벌과 동부건설, 금호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올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올 3분기 잠정 실적은 영업 손실 210억 원입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잠정 실적 공시 뒤에는 서초 스포렉스 토지와 건물을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4,301억 원에 양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가 양도 목적입니다. 금호건설도 지난 3분기 1,57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대규모 터널 공사 수주 등 잠재적 원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동부건설도 올 3분기 219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신세계건설도 5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8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빠진 건설사들은 저마다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 반등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자신만의 특화 분야를 내세워 부족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를 전문적으로 짓는다든지, 지산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주상복합 이게 특화된 상가시설을 짓는다든지. 지난 3분기에는 두산건설과 HLDNI 한라 등 실적 상승을 끌어낸 중견사들도 존재합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길어지는 불황을 딛고 실적 반등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HD현대가 페루 리마에서 페루 국영 심화조선소와 잠수함 공동개발을 통한 MOU를 맺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HD현대중공업과 심화조선소는 페루 함군 맞춤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산업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HD현대가 중남미 함정 수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조선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페루와 수상함 4척에 대한 현지 공동건조 계약을 지난 4월 체결한 데 이어 잠수함 공동개발까지 협력을 키운 모습입니다. HD현대는 지난 16일 페루 국영 심화조선소와 잠수함 공동개발 산업발전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말했습니다. 이번 MOU는 페루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후함정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를 위한 양사 간 협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심화조선소와 중남미 방산 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총 6,406억 원 규모의 수상함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3,400톤급 호위함과 2,200톤급 원해경비함, 1,400톤급 상륙함 2척 등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자재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심화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완수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향후 15년간 페루 해군과 후속 함정 사업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MOU는 HD현대중공업과 심화조선소가 페루 해군 맞춤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현지화하는 산업협력의 약속인 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심화조선소 현대화와 페루 조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후속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페루 정부와 해군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던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에서 서버 과열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도 하락하면서 시가총액도 애플에 추월당했는데요. 해당 가속기를 공급받기로 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설비 투자 스케줄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의 공급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서버 과열 문제 때문인데요. 해당 가속기를 공급받기로 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설비 투자 스케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여러 번 서버 렉 디자인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설계로는 블랙웰을 탑재했을 때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등은 내년 1분기부터는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 블랙웰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설계 결함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올해에만 2차례나 나오면서 구글, 메타, MS 등의 AI 설비 투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와중에도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일부 종목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데요. 반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주요 대형주와 지수 추종주에 베팅하며 증시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 8거래일여 만에 반등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정 후 증시 부진을 예상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거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인공지능, 방산, 조선 등 수혜주로 꼽히는 네이버,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과 달리 증시 반등을 기대했습니다. 과도한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매수 상위에는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 SDI 등으로 집계됩니다. 증권가에선 수급 부담이 없고 이익이 양호한 업종을 고르면 국내 시장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올해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고 내년 이익 증가율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가만히 되면 네이버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증시 낙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에선 밸류업 펀드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트럼프 랠리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11월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량이 12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1분기 일평균 거래량 대비 60% 상승한 수치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과열 속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11월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량은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분기 일평균 거래량 대비 60%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17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24시간 총 거래 대금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5일 기준 국내 증시시장 하루 거래 대금보다 약 1조 6천억 원 많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에 점유율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3분기 업비트 빗썸 점유율은 95%까지 떨어졌으나 11월 두 거래소 점유율은 98%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모니터링 강화, 이상거래 대응, 허위 정보 유포 감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홍콩은 흔히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홍콩이 예전만큼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주명 한국투자증권 홍콩 법인장은 홍콩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유미 기자가 주 법인장을 홍콩 현지 법인에서 만났습니다. 홍콩은 흔히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홍콩이 예전만큼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우세한데요. 홍콩에서 활약 중인 주명 한국투자증권 홍콩법인장은 지난 12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홍콩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법인장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웨이로서 기능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투자증권 홍콩 현지법인은 아시아 금융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법인장은 10년 후에는 최소한 키스 인터내셔널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지만 그 역할을 홍콩 법인이 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여행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예약률이 무비자 입국 허용 발표 직전보다 최대 100% 가까이 뛰고 있는데요. 관광업계는 관련 상품을 쏟아내면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변소인 기자입니다.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여행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의 비자 면제 정책 발표 이후 중국 여행 예약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2주간 중국 여행 예약률이 직전 2주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모드투어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여행 상품 예약률은 10월 18일에서 10월 31일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예약률이 320%나 뛰었습니다. 통상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은 중국 여행 비수기입니다. 중국은 어르신들의 선호가 높은 여행지인데 겨울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노년 세대가 여행을 삼가기 때문인데요. 이번 무비자 정책 영향에 올해는 오히려 겨울철 중국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수월하게 중국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20대에서 40대들도 주말을 낀 가벼운 여행으로 중국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여행사들은 에어텔 중심으로 상품을 확대하고 상품 테마도 다양화해 청년층부터 중년층까지 유입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CTC 바이오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5분기 연속 적자의 최대 주주 파마리서치와 경영권 분쟁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행정처분 악재까지 겹치는 모습입니다.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분기 연속 적자에 최대 주주 파마 리서치와 경영권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CTC 바이오가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CTC 바이오가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아루틴정을 포함한 4종의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처분과 이와 별개로 정제 대형 제조 업무를 오는 24일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CTC 바이오가 올해 약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 4월에는 세이프랩액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간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CTC 바이오는 지난해 4월 최대 주주에 오른 파마 리서치와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 열리는 임시주총을 기점으로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권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이민구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기존 CTC 바이오 측 임원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에 실패한 파마 리서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을 CTC 바이오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한편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현입니다. 올해 한은컴퍼니 체제에 돌입한 남양유업이 20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1년 불가리스 허위 광고 사태 등으로 불매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는데요. 한은코의 남양유업은 과거 경영진의 과오를 덜어내고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힘써 제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성은 기자입니다. 한은컴퍼니 체제에 돌입한 남양유업이 불매기업 오명을 벗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사모펀드 한은컴퍼니는 남양유업 대주주가 됐고 3월 정기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넘겨받았는데요. 창업주 일가인 홍원식 회장이 물러나며 지난 60년간 이어진 오너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남양유업은 준법 윤리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 액면 분할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억 900만 원, 당기 순이익 4천만 원을 시현하며 2019년 2분기 이후 20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사업 재편, 원가 절감 등 수익성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다만 경기 위축과 저출산 등의 여파로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 미니 사이즈 화장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용기와 용량을 줄인 미니 사이즈 화장품은 휴대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와 제형을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편의점도 미니 사이즈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 미니 사이즈 화장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휴대성을 극대화하는 소용량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무신사의 지난 10월 한 달간 미니 틴트와 미니 쿠션 검색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10.3배, 7배가량 급증했는데요. 애경산업은 지난 8월 다이소의 소용량 사이즈인 A솔루션 어성초 칼라민 진정콕 스팟을 출시했는데 1, 3차 공급 물량이 완판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에이블리에서는 지난 10월 소용량 뷰티 상품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잘파 세대들이 멋을 부리고 꾸미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화장품이 워낙 비싸니까 소용량 제품들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점점 더 세분화되는 뷰티 취향에 맞춰 차별화 요소와 희소성이 담긴 뷰티 라인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입니다.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채 4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지스타 현장에는 4일간 약 21만 5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풍성했던 지스타 20주년 현장을 이범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역대 최대 규모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부산에서 4일간 열린 지스타는 약 21만 5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지난해 참관객 규모 19만 7천여 명을 훨씬 웃도는 기록입니다. 올해 지스타는 메인 스폰서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등 콘솔 액션 기대작을 해보려는 게이머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이 밖에 넷마블과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웹젠, 크래프톤, 그라비티, 그리프라인, 하이브 IM 등이 기대작을 대거 발표하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어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파우치 발언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일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직접 파우치는 상품명이다, 팩트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막고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도 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합니다. 박 후보자가 공영방송 사장에 걸맞는 후보인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